여러분, 단 하루 만에 내 인생의 모든 믿음이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23년간 확신했던 진실이 사실은 완전한 거짓이었다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영국 청년이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마주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여정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실제로는 세계 5위. 영국보다 앞선 기술력. 그리고 제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한국 군인의 비밀.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거짓 정보를 진실로 믿게 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바뀔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23살 때까지 가족이 가르쳐준 세상에 대해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고 있었어요. 런던에서의 제 삶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죠. 우리 집안의 모든 남자들처럼 군사 분야의 길을 따라갈 예정이었거든요. 제 할아버지는 중요한 해군 지휘관이셨고, 아버지는 우리나라 국방부 고위직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두 분 모두 자랑스러운 영국 군인이셨고,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가르치셨죠. 함께 저녁을 먹을 때면 아버지는 종종 영국의 군사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특히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을 무시하시곤 했죠. 저는 그저 듣고 있었고 두 번 생각해보지도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모두 믿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저 우리 서양 기술을 베끼는 작은 나라일 뿐이야. 아버지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이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점령당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에 대한 대화가 나올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죠. 그들은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 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국을 방문한 적도 없고 그들의 군사력에 대해 공부한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이런 생각들은 우리 가족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대학교 친구들 중 많은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위대한 역사와 군사력에 대해 들으며 자란 젊은 영국 학생들이었어요. 그저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들보다 우리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비오는 화요일 아침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공부하고 있던 유럽국제안보연구소에 걸어 들어갔죠. 제 시간표에는 새로운 수업이 있었어요. 현대 글로벌 안보와 동아시아의 부상. 교실에 들어가 뒷자리에 자리를 잡으면서도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교실은 저와 같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부분 서양의 우월성에 대한 제 견해를 공유할 것 같은 유럽 학생들이었죠. 몇몇 얼굴들을 알아보고 전에 함께 일했던 프랑스 학생 마르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둘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진실을 확인해줄 또 다른 수업을 기대하고 있었죠. 마르코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연단에 노트를 올려놓으셨어요. 그분은 다른 교수님들과는 달랐어요.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수년간 살았고 몇 가지 아시아 언어도 구사하고 계셨거든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서양 군사력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평소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르코 교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자 이 수업이 다를 것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의 놀라운 군사 강국으로서의 부상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가 진심 어린 존경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한국이 현재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거의 큰 소리로 웃을 뻔했어요. 5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마르코 교수님은 계속해서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과 모순되는 사실들을 공유하고 계셨어요. 한국은 60만 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첨단 탱크와 전투기를 개발했으며 유럽 최고의 함선들과 견줄 만한 구축함을 건조했다는 거였죠. 주변을 둘러보니 동료 학생들의 얼굴에서도 의심의 표정이 보일 거라 예상했어요. 몇몇은 필기를 하고 있었지만 다른 학생들은 저처럼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르코 교수님이 질문을 받기 시작하자 마르셀이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의 군사기술은 그저 미국 디자인을 복사한 것 아닌가요? 그가 물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저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믿고 있던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마르코 교수님은 질문에 짜증을 내지 않으셨어요. 대신 대답하기 전에 생각에 잠겨 잠시 멈추셨죠. 그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그가 말씀하셨어요. 그런 가정을 하기 전에 증거를 살펴보길 권합니다. 그때 그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직접 저를 향해 보셨어요. 제이크, 다음 달까지 한국의 군사 능력에 대한 상세한 발표를 준비해 주었으면 합니다.
객관적인 출처와 데이터를 사용해 철저히 연구해 보세요. 저는 지목된 것에 놀라 바로 앉았어요. 저요?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마르코 교수님이 작은 미소와 함께 말을 끊으셨어요. 당신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는 교실 뒤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영국 군복을 입은 한국인 남성을 가리켰어요. 저는 그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죠. 이분은 이재민 소령님으로 한국군과 함께 일하는 영국 육군 연락장교입니다. 그가 당신의 연구에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한국인 장교는 표정 없이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불편함으로 속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그저 평범한 과제가 아니었어요.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던 제 믿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죠. 수업이 끝나자 동료 학생들이 나가면서 몇몇은 저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저는 짜증을 감추려고 노트를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과제가 싫었어요.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데 뭔가를 연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소령이 교실이 빈 후에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내일 오후에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 장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죠.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이류 군사 강국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마르코 교수님이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좋아요, 저는 뻣뻣하게 대답했어요. 2시에 만나죠. 런던의 이슬비를 맞으며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중요한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제가 평생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생각들의 의문을 품게 할 무언가였죠.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편안한 제 세계가 바뀌길 원하지 않았거든요. 이 단순한 수업 과제가 한국에 대한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전체 세계와 그 안에서의 제 위치에 대한 시각까지 바꿔놓을 거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는 이 과제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르코 교수님이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연구하라는 과제를 내주신 후 3일 동안 시작하는 걸 미룰 핑계만 찾고 있었어요. 집에서 게임도 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평소엔 잘 안 하던 주방 청소까지 했어요. 발표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위해 뭐든 하고 있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자 우울한 목요일 오후에 마지못해 대학 도서관으로 갔어요. 그 큰 돌로 된 건물은 높은 책장과 조용한 공부 공간이 있어서 항상 진지하고 중요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은 마치 제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감옥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빈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검색창에 한국 군사 능력이라고 입력하고 결과를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자료는 한국 웹사이트나 미국 군사 저널에서 온 것 같았어요. 둘 다 믿을 만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그것들은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이소령이 서 있었어요. 오늘은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두운 청바지와 단순한 파란색 스웨터였지만 여전히 완벽한 군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표정이 없었고 두꺼운 폴더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베이비시터가 필요하지 않아요? 제 의도보다 더 심하게 말했어요. 이소령은 불쾌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의자를 꺼내 제 맞은편에 앉았을 뿐이었죠. 베이비시터가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저 더 나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일 뿐이죠. 저는 그에게 떠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 과제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가 가져온 폴더를 봤어요. 라벨에는 영국과 대한민국 합동 군사훈련 보고서 및 평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것들은 영국 군사 보고서입니다. 이소령이 설명했어요. 한국이나 미국 것이 아니라요. 합동훈련 작전 중 한국군에 대한 당신 나라 군대의 평가입니다. 마지못해 폴더를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영국 군대 공식 인장이 있었고 공무용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불과 2년 전 태평양에서 있었던 영국과 한국 함선 간의 해군 훈련에 관한 보고서였죠. 한국군이 약하고 미국에 의존적이라는 확인을 기대하며 읽기 시작했어요. 대신 보고서는 한국 해군을 매우 잘 훈련된이라고 묘사하고 놀라운 효율성으로 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영국 지휘관은 한국 구축함이 NATO 표준에 맞거나 능가하는 기술적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썼더라고요. 이건 맞을 리가 없었어요. 더 많은 페이지를 넘겨보니 다양한 훈련에서 한국 군사부대에 대한 비슷한 긍정적 평가들이 있었어요. 이건 그저 공손한 표현일 수 있어요. 제가 읽고 있는 내용을 믿기 싫어서 주장했어요.
국가들은 항상 공식 보고서에서 동맹국에 대해 좋은 말을 하니까요. 이소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부록에 있는 기술적 데이터를 보세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고서 뒷부분으로 넘겨 차트와 그래프로 자세한 성능 지표가 나열된 곳을 보여줬어요. 한국 함선들은 복잡한 미사일 방어 훈련에서 97% 효율로 수행했더라고요. 비슷한 훈련에서 일부 유럽 해군들보다 더 나은 점수였어요. 다음 2시간 동안 이소령은 더 많은 문서들을 보여줬어요. 영국 국방연구소의 연구 논문, 한국에서 제작된 무기 시스템에 대한 기술 분석, 그리고 국제 군사 관찰자들의 보고서였죠. 어느 것도 제가 항상 한국의 군대에 대해 믿어왔던 것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이건 맞을 리가 없어요. 한국 전투기에 대한 보고서를 밀어내며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한국 기술은 그저 미국에서 복사한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소령은 이해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 아버지는 그 의견을 무엇에 기초했나요? 한국 군사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기술적 분석?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것? 그 질문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군 인력과 함께 일해본 적도 없었죠. 그의 의견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그의 세대의 일반적인 태도에서 온 것이었어요. 내일은 K 전차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정리하면서 이소령이 말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한국에서 개발되고 제작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훈련한 영국 전차 지휘관들은 많은 면에서 우리의 챌린저 2와 맞먹고 일부 면에서는 능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차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런던의 바쁜 거리를 걸어 집으로 가는 동안 이상하게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 이 보고서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또 무엇에 대해 틀렸을까요? 그날 밤 저는 평소에 잘하지 않던 일을 했어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우리 아버지와 달리 할아버지는 실제로 전쟁에서 싸우고 국제부대와 함께 일해보셨어요. 아마 그분이 이 보고서들이 과장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나만의 군사 능력에 대해 뭐 아시는 게 있으세요? 그가 전화를 받자 물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왜 물어보니? 그의 목소리는 호기심 어린 것 같았어요. 저는 제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그날 읽은 것들 중 일부를 언급했어요. 제이크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내 해군 경력 동안 한국에 3번 가봤단다. 마지막은 15년 전이었지. 그때도 나는 그들의 해군 기술과 훈련에 감명받았어. 한국전쟁 이후 그들의 발전은 놀라웠어. 하지만 아빠는 항상 내 아버지는 자기 견해가 있지.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내가 본 것을 보지 못했단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마치 바닥이 제 밑에서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군사 문제에 대해 항상 신뢰했던 제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건 저도 틀릴 수 있다는 의미였죠. 다음 날 저는 더 많은 문서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던 이소령에게 도서관으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실제로 듣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원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 진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말이에요. 저는 이 과제가 단지 한국의 군사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런 믿음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느끼게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증거 없이 믿는지에 관한 것이었죠. 여러분, 이야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제 발표 날이 다가왔어요. 제 발표 날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2주 동안 저는 이소령과 함께 도서관에서 한국 군사력에 관한 보고서를 읽고 자료를 공부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놀라운 사실들이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들에 도전하고 있었죠. 교실 앞에 서서 살짝 떨리는 손으로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교실은 제 동료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마르셀도 있었고 그는 저에게 격려의 엄지를 들어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서양의 우월성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믿음을 확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마르코 교수님은 뒷자리에 앉아 계셨고 그의 표정은 차분하고 읽기 어려웠어요. 이소령은 문 근처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이 순간 저는 결정해야 했어요. 제가 찾은 모든 증거를 무시하고 예전 믿음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대해 틀렸다고 인정할 것인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국의 군사 능력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제 목소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떨리며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이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삼류 강국이라는 증거를 찾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교실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모두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제 말에 놀라서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어요. 마르코 교수님조차도 약간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 여러 나라의 군사 지출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대한민국은 국방에 매년 4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는 많은 유럽 국가들보다 더 많은 금액이에요. 하지만 얼마나 많이 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입니다. 다음 30분 동안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발표했어요. 한국에서 설계한 무기 시스템의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고,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 거의 없던 군대를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로 발전시켰는지 설명했어요. 그들의 훈련 프로그램과 기술 개발에 관한 통계도 공유했고요. K 흑표 전차는 인상적인 차량이 어려운 지형을 가로지르는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전적으로 한국에서 설계하고 제작되었습니다. 어떤 날씨에서도 작동할 수 있고 최고 속도로 움직이면서도 놀라운 정확도로 목표물을 맞출 수 있어요. 한국이 그저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사는 대신 자체적으로 국방 산업을 어떻게 천천히 구축했는지 설명했어요. 군사기술을 위한 특별연구센터와 한국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방법도 설명했죠. 발표 중간쯤에 마르셀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무기는 그저 미국 디자인의 복사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말했어요. 모두가 그렇게 말하잖아. 2주 전이었다면 저도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다른 대답이 있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인정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양 시스템을 연구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필요에 더 잘 맞는 자체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무기와 비슷한 미국 무기를 비교하는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중요한 차이점과 혁신사항을 짚어줬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K9 천둥 자주포는 여러 테스트에서 비슷한 서양 시스템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복사본이 아니라 지금 여러 유럽 국가들이 자국 군대를 위해 구매하길 원하는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발표를 계속하면서 동료 학생들의 얼굴에 변화가 보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는 듯한 미소가 있었는데 이제는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었죠. 몇몇은 자세한 노트를 적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서로 속삭이며 놀라움을 표하며 제 슬라이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 해군이 작은 해안방어군에서 강력한 함선을 갖춘 현대적인 함대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설명하자. 마르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의 표시를 보내고 있었어요.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첨단 전함 중 하나였죠. 이것들은 단순히 미국 함선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여기에는 일부 나토 장비보다 실제로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독특한 한국 개발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비교 차트를 보여줬는데 한국 시스템이 여러 범주에서 미국이나 유럽 시스템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어요. 발표 말미에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을 공유했어요. 한국에서 복무한 영국 군인의 약 35%가 복무를 마친 후에도 그곳에 남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한국 사회와 기술에 감명받아 한국에 살기로 선택했던 거죠. 저는 항상 한국이 미국의 보호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동료 학생들을 둘러보며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증거를 보면 한국은 자신들의 노력과 혁신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를 건설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교실은 잠시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마르코 교수님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나머지 학생들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마르셀은 놀란 듯한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뒤섞이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에 대한 부끄러움,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인정할 용기를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있었죠. 수업이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제 주변에 모여 특정 한국 무기 시스템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마르코 교수님이 제 손을 꽉 잡고 악수했어요. 지적인 정직함이 필요한 일이었네, 그가 말했어요.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교실이 비워지면서 이소령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서 본 첫 번째 진짜 표정이었죠. 잘했어요,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증거를 보고 그것이 이끄는 방향을 따랐어요. 불편하더라도 말이죠.
그날 저녁 런던의 붐비는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족이 가르쳐준 믿음과 절대적으로 진실처럼 보였던 믿음들에 도전하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어떤 실제 증거도 없이 너무나 자신있게 믿었던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건 무서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더라도 사실을 따라가는 것은 또한 자유롭게 하는 일이기도 했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믿음들도 틀릴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항상 들어왔던 것들의 필터를 통해서가 아니라 열린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들려드릴게요. 지난 이야기 기억하시죠? 한국 군사력에 대한 제 발표는 제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바꿔놓았어요. 예전의 사고방식으로 그냥 돌아갈 수 없었죠. 제가 찾아낸 증거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항상 믿어왔던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게 하고 있었어요. 발표 이틀 후 서양이 한국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는 이유라는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한국 무기 시스템의 사진들과 공식 보고서의 인용구들을 포함해 제가 배운 모든 것을 공유했죠. 아마 몇몇 동급생들이 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일주일 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 블로그를 방문했거든요. 일부는 제 발견에 동의하는 군사 전문가들이었고, 다른 일부는 제가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 한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고 비난하는 화가 난 사람들이었어요. 제 받은 편지함은 지지 메시지와 심한 비난으로 가득 차고 있었죠. 한 댓글이 다른 것들과 달리 눈에 띄었어요. 정말로 당신이 쓰는 것을 믿는다면 왜 직접 가서 보지 않나요? 그 질문이 며칠 동안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 직접 한국을 보러 가지 않을까요? 보고서와 문서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바꿨지만 실제로 그곳에 간다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졸업 후 저는 가족을 놀라게 하는 일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영국군 연락사무소 직책에 지원했죠. 특히 아버지가 많이 화가 나셨어요. 왜 그곳에 가고 싶은 거니? 부모님 집에서의 긴장된 저녁 식사 중에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유럽이나 미국에 훨씬 더 좋은 자리가 많잖아. 한국의 선진 군사력과 사회에 대해 배운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수십 년 전에 이미 마음을 정하셨고 그것을 바꾸는 데 관심이 없으셨죠. 우리는 거의 대화 없이 그 저녁을 마쳤어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지원서는 받아들여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소령이 저를 강력히 추천했다고 해요. 제가 뛰어난 연구 능력과 지적 정직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대요. 3개월 후 저는 한국 서울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런던의 히드로 공항보다 더 크고 더 깨끗하고 더 현대적이었죠. 디지털 화면이 어디에나 있었고 보안 시스템은 첨단이었으며 모든 것이 인상적인 효율성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처음 몇 주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하철은 분 단위로 정확히 시간을 지켰고 인터넷은 영국에서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 더 빨랐어요. 거리는 밤늦게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전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한국 군사기지를 처음 방문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보고서에서 한국 군사기술에 대해 읽었지만 직접 보는 것은 달랐어요. 한국 군인들은 전문가적인 기술로 복잡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훈련 연습은 규율 있고 정확했어요. 그들의 장비는 서류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도 인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한합동 훈련 연습 중에 저는 한국 전차 승무원들이 어려운 지형을 통해 K 흑표를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차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 완벽한 정확도로 목표물을 맞췄어요. 근처에서는 한국 정비사들이 자신감 있는 전문성으로 복잡한 기계들을 정비하고 있었죠. 이들은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세계적 수준의 장비를 갖춘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었죠. 훈련 후 나이든 한국 장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회색 머리에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는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여기 새로 오셨군요. 그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하지만 얼굴이 익숙해 보이네요. 이름이 뭐죠? 제이크 패터슨입니다. 그의 관심에 놀라며 대답했어요. 그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윌리엄 패터슨 제독과 관련이 있나요? 충격이 제 몸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분은 제 할아버지세요. 어떻게 아시죠? 한국 장교는 환하게 웃으며 진지한 표정이 그의 얼굴에서 사라졌어요. 당신 할아버지와 제 아버지는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웠어요. 그들은 부산 근처에서 서로를 구했죠.
제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려주셨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여줬어요. 군복을 입고 서로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지저분하고 지친 모습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는 두 젊은 군인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한 명은 확실히 한국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확실히 영국인이었죠. 제 아버지는 왼쪽에 있어요. 한국 장교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당신 할아버지 맞죠? 그 젊은 영국 군인은 확실히 제 할아버지였어요. 제가 본 적 없는 수십 년 젊은 모습이었죠. 이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항상 무시하는 식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께 한국 장교와 그의 아버지 사진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어요. 전쟁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를 기억하시는지 물었죠. 할아버지의 답장은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놀랍게도 길고 감정적이었어요. 제이크, 이 사진을 보니 너무 많은 기억이 떠오르는구나. 김대희는 끔찍한 전투 중에 내 목숨을 구해주었어. 우리는 그 후 여러 해 동안 편지로 연락하며 친구로 지냈단다. 1980년대에 연락이 끊겨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주 궁금해했지. 그의 아들은 정말 그와 닮았구나.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가난하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였지만 그 사람들의 용기는 놀라웠어. 지금은 매우 발전된 나라가 되었다고 들었다. 내 아버지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의견을 형성했지. 내 경험을 더 솔직하게 나눴어야 했는데 하지만 우리 가족에서는 특정 견해에 도전하기가 어려웠단다. 내가 직접 가서 보게 되어 자랑스럽구나. 이메일을 3번이나 읽었는데 눈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어요. 이 모든 세월 동안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에서 표현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할아버지에게는 목숨을 구해준 한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식탁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사실이죠. 다음날 저는 다시 한국 장교를 만나 할아버지의 이메일을 보여드렸어요. 그도 마찬가지로 감동받으셨고 그 주말에 우리 가족들의 연결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아파트에 앉아 그의 가족과 함께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들이 섞여 있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완고한 편견에 화가 나기도 했고 수년 동안 질문 없이 믿어온 저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진실을 발견할 기회에 감사하고 있었죠. 불빛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인상적인 스카이라인을 아파트 창문으로 바라보면서 제 여정이 단지 한국 군사력에 대한 사실들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에 대한 제 이해를 제한했던 가정과 편견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죠. 진정한 보상은 단지 새로운 지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각이었죠. 여러분, 우리 이야기도 이제 막바지에 왔네요. 오늘은 마지막 장을 들려드릴게요. 한국에서의 인연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한국어도 조금 배우고 한국 군인들과 친구가 되었으며 한때 제가 무시했던 나라를 사랑하게 됐어요. 영국군 연락사무소에서의 제 일은 한국의 군사 능력과 사회에 대해 매일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옛 교수님이신 마르코 박사님으로부터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분이 저를 런던으로 초대해 그의 수업에 초청 연사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주제는 아시아 군사력에 대한 서양의 오해였죠. 초대를 수락하면서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어요. 서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던 도시가 이제는 저에게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전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비해 얼마나 오래된 기반 시설들이 있는지, 기차가 얼마나 자주 지연되는지, 사람들이 서울에서는 느리다고 여겨질 인터넷 속도에 대해 불평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요. 대학교의 옛 교실로 들어서니 강렬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그곳은 정확히 똑같이 보였어요. 나무 책상줄, 회색 런던 빛을 들이는 큰 창문들, 저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발표를 했던 연단까지요. 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2년 전 제 동급생들과 많이 닮아 보였어요. 몇몇 같은 표정들도 알아볼 수 있었죠. 세상에 대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신감이요. 뒷줄에는 마르코 박사님이 앉아 계셨고 그 옆에 놀랍게도 제가 마지막으로 본 이후 승진한 이 대령님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앞쪽에 앉아있는 마르셀을 보는 것이었어요. 제 옛 동급생은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제가 노트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친근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죠. 연단의 선이 이상하게 차분한 느낌이 들었어요. 2년 전 저는 여기 긴장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서서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가치 있는 것을 나눌 게 있었죠. 제가 학생으로서 이 교실에 섰을 때 저를 지켜보는 얼굴들을 둘러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군사력의 열등함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적으로 틀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가 배운 한국 군사력에 관한 사실들뿐만 아니라 편견에서 이해로 가는 제 개인적인 여정까지요. 할아버지의 한국인 친구가 그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을 설명했어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믿음들이 사실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기분이 어땠는지 공유했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떤 나라의 무기고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방해하는 편안한 확신입니다. 제가 목격한 최근 한국 군사 훈련의 사진들,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본 시스템들의 기술적 사양들, 그리고 글로벌 안보에서 한국의 영향력 증가에 관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이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의 첨단 무기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설명했어요. 한때 한국의 무기를 팔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 기술을 사고 있어요. 학생이 여러 분야에서 교사가 된 거죠. 제 발표 내내 학생들은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몇몇이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을 것처럼요. 하지만 명확한 증거와 제 직접적인 경험을 제시하자 많은 학생들이 메모를 하고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발표 후 여러 학생들이 질문하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2년 전 마르코 박사님이 제 회의적인 질문들에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저도 같은 인내심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날 저녁 대학 근처의 작은 술집에서 마르코 박사님과 이대령님을 만났어요. 어두운 나무 내부와 부드러운 조명은 서울의 밝고 현대적인 식당들 이후에 매우 영국적으로 느껴졌어요. 당신은 변했군요. 마르코 박사님이 잔 너머로 저를 살펴보며 말씀하셨어요. 단지 의견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도요. 자신의 핵심 믿음을 진정으로 바꾸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대령님이 덧붙였어요. 대부분은 어떤 증거를 보더라도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저 방어할 뿐이죠. 저는 변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인정했어요. 당신들이 제가 무시했을 증거를 보도록 강요했죠. 이 대령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하기로 선택한 거죠. 그런 다음 그는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2년 전 제 발표가 교육 목적으로 제 허락을 받아 녹화되었다는 거였어요. 그 영상은 지금 한국 군사 외교 훈련에서 사실적 증거가 뿌리 깊은 오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예로 사용되고 있었죠. 당신의 여정은 다른 사람들도 같은 여정을 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 대령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부모님 집을 방문했어요. 아버지와의 대화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는 여전히 한국의 열등함에 대한 오래된 믿음을 고수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논쟁하는 대신 할아버지의 이메일에서 받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젊은 군인으로서의 그의 아버지와 제 할아버지를 보여주는 사진이요. 할아버지의 목숨이 한국 군인에 의해 구해졌다는 걸 아셨어요?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의 얼굴에 나타난 놀라움은 그가 몰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앉아서 할아버지가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와 현대 한국의 사진들, 그리고 제 경험들을 공유했어요. 그날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깊은 믿음은 특히 수십 년이 지난 후에는 뿌리 뽑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의 확신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봤어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아주 작은 열림이요. 그것은 시작이었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구름 아래로 작아지는 영국 시골을 보며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2년 전 저는 가족과 문화가 만든 편견의 상자에 갇힌 젊은이였어요. 실제로 보지도 않고 세상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제 저는 진정한 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것은 증거가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때 변할 용기를 갖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나라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단순화된 이야기가 아닌 실제 그대로 보는 것이죠.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더 많은 편견을 극복하고 더 많은 편안한 확신들에 도전해야 할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눈을 열고 마음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는 것이요. 비행기가 저를 한국에서의 새 삶으로 데려가는 동안 마르코 박사님이 제가 원치 않던 과제를 주셨던 그 운명적인 날의 감사함을 느꼈어요. 궁극적으로 더 넓고 더 진실된 세상을 보는 눈을 제게 준 그 과제예요. 제이크는 진정한 힘은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때 변할 용기를 갖는 것이라는 교훈을 배웁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